자, 여러분, 이제 동사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를 영어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배웠고,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대망의 조동사를 배웁니다. 자, 조동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 이게 한국어에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되는 부합하는 개념이 한국어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시제랑 맞물려서 좀 가장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조동사가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할 텐데, 근데 오늘은 뭐 그런 깊이보다는 조동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조동사가 기본적으로 뭐 무슨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동사 배웠죠? 동사를 배웠을 때는 이제 동사를 기본적으로 형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비동사랑 일반 동사 이렇게 나눠서 봤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반 동사랑 비동사를 나누는 이유는 이제 그 의문문이랑 부정문을 만들 때 이제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조동사 두 있죠. 그 조동사의 두에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두 없이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일반 동사는 이제 두를 활용해야 된다. 비동사 빼고는 전부 다 일반 동사로 얘기한다, 일컫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난 게 지난번 수업 때였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비동사를 쓸 때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썼을 때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막 열심히 영작 훈련을 했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학생 때 공부할 때. 왜냐면 3인칭일 때 S나 ES 붙이고 과거 시제 때 동사 형태 바꾸고 이런 거 지겨우시죠? 근데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선배들이 제일 많이 문법 문제에서 틀려오는 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을 시킨 거고, 그래서 이제는 좀 눈에 익고 좀 손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습관이 배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조동사를 배울 건데, 자, 이 조동사에서 조가 한자인데 이게 도울 조자, 그러니까 돕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쌤이 조동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동사를 도와주는 애예요. 동사의 의미를 꾸며주는 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조동사라는 말 자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즉 보조 역할을 하는 동사다라는 의미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단은 조동사를 막상 정작 문법 문제에서 풀 때나 아니면 독해를 할 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뭔가 해석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한번 다시 정확하게 좀 배워볼게요. 자, 일단 조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랑 다르게 조동사는 이제 동사 앞에서 쓰이는 건데, 일단 조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일단 첫째, 우리가 이 일반 동사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일반 동사에서 배운 조동사는 말 그대로 뭐냐면 문법적인 이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건 결국 문법 때문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인 이유로 쓴다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 의문문이라든가 부정문 등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문법이 조동사가 조동사 두요. 조동사 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소위 현재 완료라고 해서 이제 시제 때 배우게 될 텐데,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 한국어에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거 have 같다, 그 일반 동사의 have 말고요, 소유하다 같다 말고 그 현재 완료가 소위 배우신 분이면 알겠지만 have 플러스 pp로 얘기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있을 텐데, 그때 그 have는 조동사 역할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동사 do나 조동사 have, 즉 일반 동사에서의 하다와 같다와 다르게 뭔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나 부정문, 의문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쓰는 애들을 이렇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조동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챕터 3에서 배우는 조동사들은 다른 거야. 얘네들은 뭐냐면
문장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의미. 그러니까 뒤에 쓰는 동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한 게 조동사는 뒤에 있는 동사의 의미를 꾸며줘요. 틀린 말 아니에요. 요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네가 이제 배우는 게 오늘 우리는 여기서 can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may 배울 거고 must 배울 거고 should 배울 거예요. 요 정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으로서의 조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쓰는지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맨 앞에 1강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되게 서로가 엄청 다른 언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본 게 하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년기에 뭐 미국 가서 살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없이는 그런 경험 없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이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다 큰 성인이 영어를 능숙하게 풀터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사하려면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엄청 빡세게 공부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언어예요. 그 정도로 다른 언어인데 자, 왜 그렇게 다르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상업 문명, 그러니까 즉 장사꾼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었죠. 장사하는 애들. 그러니까 물건을 팔러 댕겨야 되니까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이 자꾸 변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농사를 짓던 농사꾼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서양 애들에 비해서 봤을 때 좀 집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애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동양 애들, 특히 우리나라랑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집을 되게 중시합니다. 집을 왜 중시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거기에 오랫동안 쭉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땅과 집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알겠죠? 근데 반대로 서양 애들은 그렇게 크게 집에 막 집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는 집이 자꾸 바뀌거든. 그러니까 집이 자꾸 바뀌니까 자꾸 이사 다니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자꾸 세상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얘네는 살면서 언어는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한 공간에 쭉 대대손손 있는데 얘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 세상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구분하는 게 얘네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조동사 같은 개념이 없는데 영어에는 있는 이유가 그건 거죠. 그래서 얘네는 자꾸 맨날 왔다리 갔다리가 심해요. 이동을 하는 게 얘네 인생에 있어서 절반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네는 세상을 우리 소위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거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자, 객관이라는 건 이 객이 손님 객자, 그러니까 손님,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볼관자야. 다른 사람이 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본 거랑 내가 본 게 똑같다. 이게 객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객관은 다 우리가 똑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 그걸 객관적 세상이라고 보면 되고, 주관은 우리 주인 주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보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쭉 보면서 계속 변하는 세상은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세상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동사 쓰면 돼요. 동사.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그럼 뭐라 하면 돼? 나는 학생이다? 그냥 동사 그대로 쓰면 돼. I'm a student. 자,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잖아요. 중고등학생이잖아. 중학생인 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사실이잖아. 그냥 동사 쓰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친구가 딱 학원에 왔는데 좀 앳돼 보여. 좀 앳돼 보이는데 교복을 안 입고 왔어. 그래서 근데 우리 학원은 초등학생은 아직 못 오거든요. 초등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등이랑 고등부 애들만 올 수 있는데 쟤 중학생인가? 중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원은 초등학생이 없으니까. 근데 교복을 안 입으니까 좀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주관적 판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추측을 해야 되잖아. 이건가? 하고. 그때 쓰는 게 조동사야. 그래서 she 지금 여기 may 있다가 배우겠지만 may가 뭔가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약하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e may be a middle school student. 그래서 she may be a middle school student 이러면 그녀는 아마도 어쩌면 중학생일지도 모르겠는데
어때요? 주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동사 그냥 의미를 꾸며줘요. 동사를 도와줘요. 그냥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상업 문명에서 출발했던 언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게 객관적인 세상과 주관적인 세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동사를 쓰면 객관적인 세상을 표현하는 건데 주관적인 세상을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조동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세련됐죠. 이제 그래서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주관적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주관적 의미. 그래서 뭔가 가능성을 얘기하고 뭔가를 약하게 추측하고 뭔가를 반대로 보면 약하게 추측도 할 수 있으니까 강하게 추측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뭔가 주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법 개념이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2, 3에서 배운, 특히 챕터 3 일반 동사에서 배운 이 두는 조동사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뭔가 문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쓰는 거. 그러니까 얘네 의미 있어 없어? 이거 두 하다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냥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보조장치였던 거잖아. 근데 얘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중학생 때 배워야 되는 조동사의 기본은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의 조동사가 갖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도 아직 1학년 교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시제랑 같이 엮어서 개념이 나오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좀 더 공부하신 친구라면 캔은 현재 시제고 쿠드는 과거 시제다 이렇게 배우신 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시제에 따라서 나누는 건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배우고 일단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간단한 몇 가지 핵심 조동사의 의미만 좀 보겠습니다. 자, 캔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캔 같은 경우는요 의미가 두 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의미는 뭐냐면 가능성을 얘기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영을 배웠으면 어렸을 때 수영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지금 수영을 배웠으니까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 can swim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I swim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 돼? 나는 우리 현재 시제 배웠지? 현재 시제 내가 지금 말고 맨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I swim every day 이런 거야. 나는 매일 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I swim이랑 I can swim이랑 어때요? 의미가 다르죠? I swim은 그냥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나는 맨날 수영을 한다. 뭐 수영 선수이거나 아니면 내가 수영을 좋아해서 취미로 수영을 자주 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I can swim 이래버리면 쟤는 수영을 못한대.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수영장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can은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시제에 따른 형태의 구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뭔가 지금을 나타내거나 그러니까 맨날을 나타내는 단서가 있으면 그냥 can 쓰면 되고요. 예를 들면 yesterday라든가 뭐 3 days ago라든가 이런 옛날과 관련된 맥락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can 쓰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챕터 2, 3에서도 과거 시제일 때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꿨듯이 조동사도 당연히 could로 당연히 바꿔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럼 쌤 조동사는 그럼 could로 바꾸고 그럼 뒤에 동사는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조동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였으면 뭐 예를 들면 I could swim yesterday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yesterday라는 옛날의 단서가 있으니까 could를 넣고 대신 뒤에 동사는 항상 반드시 어떻게? 동사 원형으로 쓴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swam 이렇게 바꾸면 안 돼. 무조건 동사 원형 써야 돼.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could로 쓰면 되고 부정형은 당연히 could 뒤에 그냥 not 붙이면 돼요. 그럼 줄여서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couldn't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ge of 3, 내가 3살 때, 그러니까 옛날 내가 어렸었던 3살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can이 아니라 could라고 해야죠. 그래서 Lisa could read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자,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으로 썼으면 can은 be able 그리고 뒤에 to 뒤에는 동사 그냥 원형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be able to 자체를 조동사처럼 생각하면 돼. 그럼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쓰러 있으니까 이건 동사 원형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be able to로 바꾸면 그냥 똑같이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Steve is able to speak 5 languages 이러면 스티브는 5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be able to 자체를
can으로 바꾸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be able to가 만약에 중1 때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너네 이거 be 배웠잖아, 챕터 2에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Steve이면 3인칭 단수니까 is로 쓰고,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면 뒤에 이것처럼 뭐 at the age of 3 같은 게 나왔다? 그럼 was라고 바꿀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not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be able to 뒤에 be 뒤에 not 붙이면 그럼 can't랑 똑같은 말이겠지? 그러니까 부정문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be not able to.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can이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허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는 뭐뭐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해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you can come in. 너 이제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왜냐면 can이 생각해봐. can이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you can come in. 너는 이제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부여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가. 그러니까 오라고. 그지? 그리고 can I use your pen?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제가 당신의 펜을 써도 됩니까?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락을 구하고 허가를 내릴 때 쓰는 게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can을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자, be able to는 그냥 가능만 나타내는 거야. 할 수, 왜냐면 able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이거 단어 외우신 분이면 알 건데 able은 그냥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허가로 썼을 때 be able to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허가인데 be able to로 바꾸면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be able to로 써놓고 이거 허가랑 이거 맞는지 틀린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can을 무조건 가능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허가도 되니까 이거랑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may도 볼게요. may는요,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거야. 엄청 낮춰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좀 뭔가 약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can보다는 좀 낮게 뭐뭐 할지도 모른다. 어때요? 지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되게 가능성이 팍 떨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겸손하고 정중하게 추측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e rumor may be true. 어쩌면 그 소문,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강하게 추측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 그렇게 뭔가 좀 책임 소재를 좀 회피하거나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때 쓰는 거예요. may. 근데 그럼에 따라서 자, can이랑 똑같이 얘도 좀 봐봐.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 돼 있지. 허가. 근데 지금 봐봐. can보다는 조금 더 정중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여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can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may는 뭔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can은 내가 가능성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거고 may는 뭐냐면 내가 가능성을 좀 이렇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좀 겸손을 떠는 거죠. 겸손하게. 그지? 그러니까 뭔가 좀 부탁을 할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가 쌤한테 수업을 하다가 쌤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땐 can을 쓰면 조금 무례할 수 있어요. 왜냐면 can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하는데 혹시 내가 그 선택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may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그 행동을 선택할 권한이 없을 때 쓰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화장실 너무 급해. 그래서 손들어서 선생님 저 화장실 너무 급한데 좀 죄송한데 지금 한 번만 갔다 와도 될까요? 자, 그걸 내가 그래라 허락을 했을 때 행위로 옮길 수 있는 건 내 허락이 떨어져야,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저한테 있죠. 이럴 때 쓴 게 may예요. 왜냐면 내 행동 가능성을 낮춰서 얘기한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허가 얘도 마찬가지 뭐뭐 해도 된다인데 얘는 결정권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쓰는 거야. 결정권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정중해요. You may sit here. 그러니까 앉는 거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야. 너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너 여기 앉아. 이렇게 내가 좌석을 지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May I speak to Lily now? 그러니까 내가 릴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하는 의사결정을 내가 할 수가 없고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그래서 보통 너네가 어른한테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머니, 부모님이나 선배나 이런 좀 나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뭔가 허락을 구할 때 쓰는 게 may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미국 가갖고 can 막 윗사람인데 can 이러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너네 나중에 실제로 진짜 미국에 가서 뭐 살거나 아니면 뭐 여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땐 이런 게 진짜 중요하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네가 조동사를 막 이렇게 한두 개만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갖고 맨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조동사는 결국 무슨
그러니까 뭐가 제일 관건이냐면 문제를 보고 해석해서 올바르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you play the piano well, 잘. 그러니까 너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니?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are는 안 돼요. 여기 지금 일반 동사 있잖아요. 일반 동사 있는데 어떻게 비동사를 씁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be는 안 되고. 자, may랑 can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자, may는 may you play the piano well? 이러면 너는 피아노를 좀 잘 쳐도 됩니까?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can이라고 해서 능력을 물어봐야겠지. 야, 너 혹시 피아노 잘 치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can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해석해서 푸는 거야, 해석. 얘들아, 알겠지? 자, be late. 나는 늦는다. The traffic is bad. traffic이 교통이야.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꽉 막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통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나는 근데 여기 봐봐. I'm able to late. 저는 늦을 수 있어요. 이거 뭐 그러니까 뭐 나 회사 다니는데 나 회사 잘라달라는 거야? 이거 뭐지? 그러니까 내 권위에 지금 대항하는 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자, I can't be late. 나는 늦을 수가 없다. 아니 지금 교통이 엉망이라는데 어떻게 늦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Maybe. 나는 늦을지도 몰라요. 교통이 조금 안 좋아요. 죄송해요. 빨리 갈게요. 이렇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may를 써야 좀 더 정중하겠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해서 푸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주르륵 넘어가서 유닛 2의 must랑 have to, should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한 추측을 배웠으니까 그럼 당연히 너네가 뭐도 궁금하겠어. 강한 추측도 궁금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좀 지울게요. 여기랑 나란히 써줄게요. 자, must는 may랑 달라요. 반대예요. 오히려 얘는 엄청 강하게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복을 입고 왔어. 아, 그럼 제 정발중 학생임에 틀림없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must예요. 그러니까 may는 좀 근거가 약하니까 이건가?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고 must는 이거네. 딱 봐도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딱 봐도 쟤 저거네. 그러니까 딱 봐도 그거네. 이게 must예요, 영어에서. 알겠지? 그래서 must는 기본적으로 여기 봐봐. 강한 추측. 일단 이게 핵심 뜻이야. 그래서 Jack didn't have lunch. Jack은 didn't니까 옛날이지, 과거시지. 점심을 안 먹었대. 그러니까 지금 now 아까 안 먹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는 틀림없이 지금 배고플 거야. must를 아마 이것만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중년 학생들 중에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만 알고 있으면 이거 말이 돼? 제이크는 아까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야 한다. 의무, 뭐 배고픈 게 의무예요. 자, must는 두 번째 내가 지닌 의무.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해야 한다가 must예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예를 들면 너네 뭐 중학교에서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렸어. 뭐 보통 빌리면 한 일주일 정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는 책을 당연히 반납해야 되죠. 근데 그게 당연히 의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must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I must go to the dentist now. 이건 뭐예요? 나는 지금 당장 치과 의사한테 가야만 한다. 치과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치과 약속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약이 잡혀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그런 게 이제 mus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must를 자, 뒤 밑에 보면은 저기 have to라고 돼 있지.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must와 같은 의미다. 자, 마찬가지로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돼요. 그래서 have to는 여기 의무야. 그러니까 강한 추측일 때는 여기 have to 쓰면 돼, 안 돼? 여기에다가 하면 안 돼. 요거는 have to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너네가 의무로 썼을 때는 have to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be able랑 똑같아.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면 Chris 이런 3인칭 단수야. 그러면 이제 has 써야 되고, 그지? 그리고 과거 시제였으면 had 써야 되고,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너네 영작 학습할 때.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따가 좀 볼게. 자, 일단 그 다음에 should. should는 지금 여기 보세요. 뭔가 의무, 충고, 제한. 그러니까 must보다는 조금 강제성이 약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뭐야? 의무라고 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의미거든. should는 좀 이렇게 뭔가 뭐뭐 해야 한다. 뭔가 충고나 조언할 때 쓰는 거야.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너 좀 피곤해 보여. 너 좀 피곤해 보여. 그러니까 집에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must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진짜 의무니까. You should go home. 너는 좀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should는 그러니까 뭔가 좀 뭔가 내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보다는 좀 약하게 좀 도덕적인 책무. 그래서 뭔가 좀 must보다는 강제성이 좀 약하죠. 무조건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이제 must예요. 알겠지? 그리고 should는 좀 그거보다 낮아. 그러니까 좀 너 학생이라면 당연히 도리상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논리적으로. 그래서 should는 언제 쓰냐면 should가 진짜 제일 어렵거든. 이거는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쌤은 항상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거 다 뭐라고 해석하라 하냐면 당연하다. 일단 should 뭐뭐 해야 한다 이러지 말고요.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should 뜻 뭐라고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should가 고등학교 가면 진짜 엄청 니네가 못 믿겠으면 네이버 사전에 한번 쳐봐. should 치잖아. 뜻이 막 20 몇 개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걸 다 외우실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원리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 때 설명을 해주겠지만 어쨌든 should를 일단은 해야 한다라고만 알고 있지 말고 좀 더 폭넓게 뭔가 당연하다라고 기억하고 계셔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의무나 충고 제한 이런 걸 다 아우러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판단을 내릴 때 쓰는 거야. 아니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딱 영어로 should로 표현하는 거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얘들아 must not 그래서 줄여서 그냥 mustn't라 쓸게요. 그리고 can't don't have to랑 나눠서 봐야 돼요. 자 must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틀림없다 강한 추측 아니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mustn't라고 하면 틀림없이 뭐뭐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두 개의 뜻으로 가지고 있어야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 애석하게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원리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단계 때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동사의 시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다시 자 must가 뜻이 아까 이렇게 두 개라 했지. 그럼 mustn't라고 썼으면 이거 두 개 그냥 부정하면 얼마나 세상이 편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로 미친 듯이 많이 나와. 요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오늘 배운 것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해. 알겠지? 자 mustn't는 얘가 이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mustn't예요. 반드시 뭐뭐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의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너네 박물관에 이런 데 가면 박물관에 있는 저 유적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찍더라도 플래시 켜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진 못 찍게 하는 데가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찍으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must not을 쓰면 돼요. 자, can't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뭐 할 수 없다 이거잖아. 자, 그러니까 가능성을 부인하고 능력이 없다라는 거, 능력이 없다는 걸 얘기할 땐 can't가 맞는데, 자,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틀림없이 뭐뭐가 아니다 이런 강한 추측 있잖아. 그거는 mustn't가 아니라 can't가 해야 돼. 왜냐면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can't가 하는 거야. 그래서 can't는 뜻이 뭐냐면 뭐뭐 일리가 없다야. 그래서 can't는 강한 추측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강한 추측인 거지. 야, 내가 아까 방금 10분 전에 뭐 은성이 봤어. 그럼 걔가 지금 밖에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방금 봤는데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자, 그럼 don't have to는 아까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자, don't have to가 가장 골 때려요. don't have to는요. 자,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걸 투부정사를 안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야, 굳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뭐 사전 구매하셨다면서요 티켓. 그럼 우리 롯데시네마에 갈 때, 아 그럼 굳이 그 발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don't have to 부정사예요. 어때요? 부정으로 썼을 때 뜻 다 다르죠. 요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시험 문제 중학교 1, 2학년 때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can과 may, must, should 각각의 뜻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그리고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아니면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볼 때 쓰는 거고, must는 틀림없다,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should는 뭐라고? 당연하다. 알겠지? 그래서 be able to는 할 수 있다,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인데, 각각 must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can't는 뭐뭐 일리가 없다, don't have to 부정사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다예요. 요거 의미에 따라서 올바르게 영작하고 의미에 따라서 올바르게 독해하고 해석하는 게 조동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법 문제여도 여러분 항상 다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된다?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 자, 그럼 체크만 같이 볼까요? My computer doesn't work. 내 컴퓨터가 지금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작동을 안 하니까 고쳐야겠지. 그러면 I must. 근데 봐봐 여기 to 있지. 근데 must 뒤에 내가 어떻게 써요? 조동사 뒤에 must, should, may, can은 다 무조건 뒤에 to 이런 거 쓰면 안 돼.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 원형. 근데 여기 to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should랑 must 조동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럼 have to 부정사해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이렇게 풀라는 거야. 2번. 자, eat fast food. fast food를 너는 먹는다. It's bad. 너한테 안 좋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have to 먹어야 한다? 자,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must 먹어야만 한다? 둘 다 안 되겠지. 안 좋다며.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충고해야겠지. 3번. This book. 이 책은 Jane, S 붙었으니까 apostrophe S 붙으면 소유격. 그러니까 Jane의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은 제인의 것이다. It has her name on it. 여기에 그러니까 이 it은 이 책 얘기한 거야. 책에 그녀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거죠. 그녀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당연히 근거가 되지. 확실한 근거.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강하게 추측하셔야죠. 그지? must not은 하지 말아야 돼. 그 책은 제인의 것이지 말아야 하는데 뭔 말이야 이게. 그지? shouldn't도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자, she has enough time. 그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she has to. 야,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왜 뛰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러니까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해석 문제야 조동사는. 알겠지? 제발 그냥 형태만 보고 풀면 안 돼. 해석해야 돼. 자, doesn't have to. 이거 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 왜? 시간이 충분하대잖아. 그지? 쌤 don't have to는요?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일치랑 시제일치를 조심하셔야 돼요. 조동사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언제 쓴다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동사에 주관적인 의미를 불어넣는 게 조동사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운 조동사는 크게 can, may, should, must. can은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may는 할지도 모른다, 해도 된다. 그리고 can과 may의 차이는 may는 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좀 윗사람한테 허락을 구할 때 쓰는 거야. 그리고 should는 당연하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마땅하다라고 판단할 때 쓰는 거다. 근데 주로 중학생 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런 뭔가 도덕적인 책무, 충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must 뭐뭐 해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확신할 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쓰는 거. 자, 그리고 각각 can은 be able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고 must는 have to로 바꿀 수 있고 각각 시제랑 수일치 조심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must 부정형이 중요하다 했지. must는 뭐뭐 하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can't는 뭐뭐 일리가 없다. 그러니까 must의 강한 추측의 부정이야. 알겠지? 그리고 don't have to는 have to의 부정이지.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뭔가 좀 안심시킬 때 쓰는 거죠. 그지? 자,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T 선생님의 첨삭 지도에 따라서 천천히 문제 풀면 돼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조동사는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 쓴다. 알겠지? 그러니까 과거면 앞에를 시제를 바꾸면 돼. can을 could로, may를 might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했어요.